두 번째, 가스 용접 설비 및 기구입니다. 먼저 산소용기입니다. 산소용기를 충전할 때 몇 도에서 어느 정도의 압력으로 충전하는지가 중요한데요. 이 산소는 35도 그리고 150kg 중 퍼 제곱센티미터에 고압으로 충전을 해줍니다. 이 수치가 중요하겠고요. 그에 비해서 아세틸렌은 충전 압력이 15도에서 15kg 중 퍼 제곱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산소에 비해서 좀 저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산소 용기는 취급 시 주의사항도 중요합니다. 이 중에서 통풍이 잘 되고 직사광선이 없는 곳에 보관하게 되고요. 항상 40도 이하로 유지한다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용기 내 압력이 너무 상승되지 않도록 170kg 중 퍼 제곱센티미터가 넘지 않도록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뭐 뉘어 둘리거나 이런 것들, 충돌, 충격을 주지 말아야 할 것, 이런 것들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산소용기의 각인 보시겠습니다. 산소용기의 각인은 용기 제작사 명이라든지 화학기호, 내압시험, 연월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알아야 될 건 TP라는 것이 어떤 것을 뜻하느냐, 그리고 FP라는 것이 어떤 것을 뜻하느냐가 중요하겠습니다. 자, TP라고 하는 것은 내압시험 압력을 뜻하는데요. 자, TP 250이라고 하는 것은 내압시험을 했는데 그 압력이 250kg 중 퍼 제곱센티미터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자, FP 150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 충전 압력이 150kg 중 퍼 제곱센티미터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 산소 용기에 각인되어 있는 TP와 FP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세틸렌 용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산소 용기와는 달리 15kg 중 퍼 제곱센티미터의 압력으로 충전을 한다고 했었죠. 이렇게 고압으로 충전하지 않는다는 거 비교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용의 아세틸렌도 취급 시에 40도 이하에서 보관을 해야 되고 반드시 캡을 씌워줘야 되겠습니다. 누설을 방지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무엇이든 누워서 보관하지 않는다는 거, 세워두어야 한다는 거,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럼 잠깐 여기 참고 부분으로 넘어가 주시면 충성가스의 용기의 도색이 나와 있는데요. 자, 용기의 색이 다 같으면 이게 그 안에 어떤 가스가 들어가 있는지 우리가 구분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충전가스의 용기를 색에 따라서 구분을 하게 되는데, 이 산소 용기는 녹색으로 도색을 해서 산소 용기인 것을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스 용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아세틸렌은 황색으로 도색을 하게 되고요. 수소는 주황, 프로판은 회색,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용의 아세틸렌의 양입니다. 이 용의 아세틸렌은 구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용의 아세틸렌 가스를 충전했을 때 용기의 전체 무게를 재고요. 그게 A라고 한다면 사용 후 빈병의 무게는 B라고 합니다. 그럼 이 A에서 전체 무게에서 빈병의 무게를 빼고 나서 905를 곱해주면 충전된 아세틸렌 가스의 양을 구할 수가 있다 라는 것인데요. 이렇게 905라는 수치, 그리고 전체 무게에서 빈병의 무게를 뺀 양을 나타낸 것이 충전된 아세틸렌 가스의 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905라는 수치 중요하니까요,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가스 용접 토치입니다. 토치라고 하는 것은 참고 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가스가 분출되는 것을 토치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불변압식 독일식 A형이라는 토치가 있고요. 그리고 압력을 변하게 할 수 있는 가변압식 프랑스식 B형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의 팁의 번호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가 중요한데요. 바로 팁의 능력 보시겠습니다. 불변압식 독일식이 있고요. 가변압식 프랑스식이 있습니다. 여기서 불변압식 독일식에서는 팁의 번호 1번이 의미하는 것이 이 연광판 두께 1mm인 경우 적당한 팁을 의미를 합니다. 그에 비해서 가변압식 프랑스식은 팁의 번호가 100번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1시간 동안 표준 불꽃으로 용접할 때 아세틸렌 가스의 소비량이 얼만큼 소비가 되느냐, 팁의 번호 100번이라고 하는 것은 100리터가 소비가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에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었습니다. 다음은 가스 용접용 공구입니다. 용접용 지그, 가접할 때 쓰는 지그, 용접 포지셔너, 머니플레이터 이런 것들이 사용이 되고요. 용접할 때 고정을 해서 용접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능률을 높여주는 그런 도구가 되겠습니다. 바로 산소 아세틸렌 용접 기법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접봉을 선택을 할 때 모재 두께에 따라서 용접봉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용접봉을 지름을 구하는 공식 D는 이 두께를 2로 나눠주고 플러스 1을 해주면 적당한 용접봉의 지름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구하는 공식을 알아야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판의 두께가 6mm인 경우 적당한 용접봉의 지름은 D는 2분의 T 플러스 1이라고 했으므로 D는 2분의 6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파이 정도의 용접봉 지름을 우리가 선정하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고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고요.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용접 관련된 실기시험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두께가 6T, 9T 정도가 되겠는데요. 용접봉 지름도 그에 따른 범위에 따라서 3.2파이, 4.0파이 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부분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제입니다. 이 용제라고 하는 것은 플럭스라고도 하는데요. 용접 과정에서 산화나 불순물의 영향을 줄이고 용접부를 보호하거나 개선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물질을 용제라고 합니다. 이 용제는 융점이 그래서 녹는 점이죠. 모제의 융점보다 낮아야겠습니다. 그러니까 모제가 녹는 것보다 더 빨리 녹아야 된다는 것이겠죠. 용접의 용접 중에 생기는 금속의 산화물, 비금속 개재물 이런 것들을 용해하게 되고요. 용용 온도가 낮은 슬래그를 만들어서 용접 효율이 좋게 만들어줍니다. 용착 금속의 성질도 양호하게 하고요. 하지만 이 용제는 영광에는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알루미늄 용접에 사용을 보통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영광에는 용제를 보통 사용하지 않고요. 알루미늄 등의 그리고 구리합금 이런 것들에 많이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전진법과 후진법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우선 전진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그림을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치를 오른손에 두고 용접봉을 왼손에 잡고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용접해 나가는 것을 전진법이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후진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나가면서 용접해 나가는 방법을 후진법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개를 비교하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뒷장에 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전진법은 좌진법이라도 하고요. 후진법은 좌에서 우로 간다고 해서 우진법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열 이용률, 용접 속도 이런 모든 내용들 중에 하나 빼고 모든 것이 다 후진법이 좋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후진법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열 이용률, 후진법이 좋고 용접 속도 굉장히 빠르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착 금속 냉각 속도는 천천히 냉각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후진법이 더 늦게 냉각된다는 거. 냉각이 늦게 되기 때문에 변형도 적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산화성도 적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 이용률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후판, 두꺼운 판에 사용이 되게 되고요. 하지만 이 비드 모양만 전진법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교를 할 때 이 비드 모양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은 후진법이 좋다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많이 출제가 됐었습니다. 다음은 역류, 역화, 인화입니다. 토치 내부가 막히거나 이럴 때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자, 우선 토치 내부의 청소가 불량할 때 토치 내부가 막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고압의 산소가 밖으로 배출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산소보다 압력이 낮은 아세틸렌이 통로를 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세틸렌 호스 쪽으로 반대로 흐르게 되는 현상, 그게 역류 현상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팁을 깨끗이 청소하고 공급되는 산소와 아세틸렌 차단시키는 방법으로 방지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역화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팁 끝이 모재에 닿아서 순간적으로 팁 끝이 막히거나 팁의 과열, 사용가스의 압력에 부적당할 때 팁 속에서 폭발음이 나고요. 불꽃이 꺼졌다가 다시 나타나는 현상이 역화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팁 속에서 폭발음이 나고 불꽃이 난다는 것이겠죠. 이것이 역화 현상이 되겠고요. 자, 인화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가스 혼합실까지 불꽃이 그대로 도달해서 토치가 빨갛게 달구어지는 현상입니다. 이런 것을 인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키워드는 우선 아세틸렌 쪽으로 흐른다. 이것은 정방향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흐르는 것이기 때문에 자, 이것을 역류 현상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역화 같은 경우에는 폭발음 그리고 불꽃이 꺼졌다 다시 발생, 이것이 키워드로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가스 혼합실, 빨갛게 달궈진 현상, 이런 것들이 인화의 키워드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키워드들 기억해 주시면서 개념 잡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소병의 내용적이 40.7리터인 용기에 압력이 100kg 중 제곱센티미터로 충전되어 있다면 프랑스식 가변압식이네요. 가변압식 팁 100번을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 뜻을 아는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네요. 자, 이 가변압식 프랑스식 팁의 번호가 100번이라고 하는 것은 1시간 동안의 표준 불꽃으로 용접한 경우 아세틸렌 가스의 소비량이 100리터라는 것을 뜻하죠. 자,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표준 불꽃으로 약 몇 시간까지 용접이 가능한가를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우선 산소의 총 가스량을 구해야 되는데요. 자, 산소의 총 가스량은 내용적 곱하기 압력이 되겠습니다. 자, 40.7리터 곱하기 가해진 압력 100kg 중 퍼 제곱센티미터를 해주면
4070이 나오죠. 자, 그럼 이 총 산소량이 4070인데 이것을 표준 불꽃으로 몇 시간까지 용접이 가능한지를 보려면 이 폐번호가 100이라고 했으므로 자, 1시간 동안 자, 100리터를 소비를 한다고 했습니다. TV의 번호가 100번이므로 자, 이것은 자, 몇 시간까지 용접을 할 수 있는지 양이 4070이었죠.를 비례적으로 우리가 세울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안쪽에 있는 거 곱해주고 자, 바깥쪽에 있는 거 곱해주게 되면 자, 100 곱하기 x는 4070 곱하기 1시간 함으로 4070이 나옵니다. 그럼 x는 4070 나누기 100 해서 40.7로 우리가 구해낼 수 있겠네요. 즉 약 41시간까지 용접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팁의 번호에 따라서 어떤 것을 뜻하는지를 물어보면서 계산도 할 수 있게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복합적인 문제 많이 출제되므로 이렇게 그 불변합식, 독일식, 팁의 번호에 따라서 어떤 걸 의미하는지, 가변한식, 프랑스식 이 팁의 번호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를 숙지하시고 계산식 세워서 그리고 비례식 세워서 답을 구해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개념적인 보시겠습니다. 가스 용접 시 팁 끝이 순간적으로 막혀서 가스 분출이 나빠지고 혼합실까지 불꽃이 들어가는 현상. 키워드가 혼합실까지 불꽃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인화를 뜻하죠. 우리가 아세틸렌이 호스 쪽으로 흐르는 현상, 이것이 역류를 뜻했었고요. 폭발음이 난다, 불꽃이 꺼졌다 다시 나타나는 현상, 역화를 뜻했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 혼합실까지 라는 키워드를 보고 인화라는 것을 바로 찾을 수가 있어야겠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